평생 걱정만 하던 조각가, 인생 최악의 날에 만난 노인의 소름 돋는 한마디, 부처님이 알려주는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법. 당신의 마음속에도 지금 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 내리쬐는 햇살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의 바람소리에 오늘의 고요한 밤을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만약에라는 이름의 수만 가지 걱정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고통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슬픈 연극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근심과 걱정이라는 안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고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실은 오늘의 소중한 에너지를 잊지도 않은 유령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떨쳐내려 했던 걱정과 불안이 사실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변장한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안개 속을 헤매는 조각가 심 1. 아직 오지 않은 비를 걱정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심, 마음이라는 뜻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섬세하고 재능 있는 얼음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얼음 조각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과 찰나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기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음 조각을 완성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조각이 녹아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다음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안개 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정작 그 노력의 결실을 즐길 마음의 여유는 단 한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항상 완벽하게 조율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최첨단 냉동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이 단 1초라도 더 오래 그 완벽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얼음이 녹는다는 자연의 섭리 자체를 자신의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만년설 축제에서 최고의 조각가로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년설 축제는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얼음 조각 대회로 그곳에서 우승하는 것은 모든 조각가의 최고 영예였지요. 그는 이번 축제를 위해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찰나의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얼음 불상을 조각했습니다. 그 불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의 모습으로도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보이는 그의 필생의 역작이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날 그는 자신의 작품을 특별 제작한 냉동차에 싣고 축제가 열리는 깊은 산속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보다 수만 가지 걱정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가다가 길이 막혀 늦으면 어떡하지? 다른 조각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가져왔으면 어떡하지? 그의 걱정은 마치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걱정의 3가지 뿌리. 심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의 안개는 사실 3가지 깊은 뿌리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근심과 불안의 근원에 이 3가지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별표 통제하려는 욕망 별표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심은 얼음이 녹는다는 자연의 섭리,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애썼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이 헛된 욕망이야말로 모든 걱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별표, 부정적인 상상력 별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것을 싫어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상상하며 채워 넣으려 합니다. 특히 미래처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상보다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반복 상영하며 스스로를 공포와 불안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미리 당겨와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뿌리는 별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별표입니다. 심은 어릴 적 자신이 정성껏 만든 눈사람이 다음날 아침 형체도 없이 녹아버린 것을 보고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상처가 그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걱정은 사실 미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심은 이 세 가지 뿌리가 만들어낸 짙은 안개 속에서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위태로운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계곡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그의 가장 큰 걱정 하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늦봄답지 않은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 계곡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막혀버렸습니다. 심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모든 노력이, 내 평생의 꿈이 이깟 비와 흙더미 때문에.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에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걱정의 안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폭풍우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제2부 반전, 길을 막아선 노인,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심이 절망에 빠져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차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를 흠뻑 맞은 한 노인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기이한 사람으로 알려진 노인이었습니다. 젊은이, 길이 막혔다고 세상까지 막힌 것은 아닐세.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건조했지만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심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르신은 팔자 좋게 그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걸린 문제 앞을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길 보게. 심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난 흙탕물이 집채만 한 바위들을 집어삼키며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길이 막히지 않아 자신이 몇 분만 더 일찍 저 계곡 다리를 건넜더라면 그는 순식간에 저 흙탕물에 휩쓸려 그의 작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를 막아선 산사태는 그의 길을 가로막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을 구원해준 기적과도 같은 자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심이 그토록 저주했던 예상치 못한 불행이 사실은 그를 더 큰 불행으로부터 지켜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심은 할 말을 잃고 노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비를 맞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걱정은 비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고 시야를 가리지만 때로는 메마른 대지를 적셔 새로운 생명을 틔우게도 하는 법이지. 자네는 지금 자네를 살린 이 고마운 비를 원망만 하고 있구먼. 노인은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축제는 오늘 시작이지만 사흘 밤낮을 계속된다네. 길이 열릴 때까지
이 늙은이의 집에서 비를 피하며 기다려보는 것은 어떤가? 심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초가집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사흘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찻잔에 담긴 현재. 노인의 집은 가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노인은 심에게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젊은이, 걱정이 많은 사람은 늘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노인은 심에게 차를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시게.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찬물의 색을 바라보고 코끝을 스치는 향기를 맡고 혀끝에 닿는 맛을 음미하게. 다른 모든 생각은 잠시 문 밖에 세워두고 말이야. 심은 노인의 말대로 오직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걱정의 안개가 아주 잠시 맑게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평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걱정이란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와 미래로 멋대로 방황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알아차림은 그렇게 방황하는 마음을 지금이라는 안전한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밧줄과도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 항아리의 교훈. 다음 날 노인은 심에게 물이 새는 낡은 항아리 2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 이 두 항아리 중 어느 것이 더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는 금이 같지만 물이 어느 정도 담기는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밑 빠진 독처럼 물이 전부 새어버리는 항아리였습니다. 당연히 물이 담기는 이 항아리가 더 쓸모 있지 않겠습니까? 심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그를 데리고 항아리가 놓여있던 길을 되짚어 걸어갔습니다. 물이 담기던 항아리가 지나간 길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물이 새던 항아리가 지나간 길가에는 그 새어 나온 물 덕분에 이름 모를 예쁜 들꽃들이 한 줄로 길게 피어 있었습니다. 보게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 항아리는 그저 물을 옮겼을 뿐이지만 불완전해 보이는 이 항아리는 길가에 꽃을 피워냈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 때로는 우리의 결점과 실패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걸음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심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작품이 완벽해야만 한다고, 조금의 흠도 없이 영원해야 한다고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녹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찰나의 순간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임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제3부, 녹아내린 불상, 그리고 피어난 꽃. 1. 흘려보내는 용기.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비가 그치고 길이 열렸습니다. 심은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걱정의 안개에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온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조각가들의 화려한 작품들이 이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품, 찰나의 깨달음을 냉동차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간의 폭우와 온도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차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바깥 공기와 접촉한 얼음 불상의 얼굴 한쪽이 스르르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가 마치 눈물을 흘리듯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작품에 돌이킬 수 없는 흠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의 심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불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가르쳐준 항아리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옆에 작은 팻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불상이 녹아내리는 모습 또한 제 작품의 일부입니다. 부디 이 찰나의 슬픈 아름다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내려놓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장 위대한 작품. 사람들은 녹아내리는 불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비웃던 사람들도 팻말의 글꼴을 읽고 일그러진 불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완벽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아닌 더 깊은 철학적인 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녹아내리는 불상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자기 자신의 젊음과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모든 집착의 덧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심에 녹아내리는 불상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작품들은 얼음으로 형태를 만들려 했었지만 오직 이 작품만이 얼음의 본질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심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와 불완전함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 최고의 성공과 완전함을 성취한 것입니다. 결론, 안개를 걷는 지혜. 그 후로도 심의 마음속에 걱정의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숨결로 돌아왔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길가의 핀 들꽃을 보며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등이라는 것을. 걱정에 안개가 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을 떠나 과거나 미래라는 위험한 지역으로 진입했다는 경고등과도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의 안개를 억지로 걷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안개가 왜 피어났는지, 그 안개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햇살 속으로 부드럽게 되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걱정의 안개를 모두 뚫고 나와 눈부시게 펼쳐진 지혜의 정상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